안녕하세요. 기초노동법 실무의 김영준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시고 나서 근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죠. 그런데 이러한 근로관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죠. 그걸 우리는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근로관계 종료는 어떤 경우가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한 종료가 사직이라든지 합의퇴직, 해고이고요.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되는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 소멸, 정년 도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든지 당사자가 소멸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경우고 정년 60살이다. 그럼 60살이 되면은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게 하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시점이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회사랑 이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 만료라는 것은 계약직 직원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겠죠. 흔히 기간제법 근로자, 기간제법에 정한 근로자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법에서는 부르고요. 계약직 근로자들이고요. 기간제법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년을 넘어서서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를 계약직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고 있고요. 2년을 넘었으면 요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 범위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만큼 근무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고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2년을 초과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되고, 그리고 만약에 수차례 반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차례 반복. 예를 들면 3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근로자가 요번에 3개월, 다음에 3개월, 다음에 3개월 한 4번 연속으로 만약에 됐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4번 연속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다음에도 다시 또 갱신되겠지. 다음에도 갱신되겠지. 이렇게 갱신 기대권이 생긴다고 봐서 판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갱신이 되면 기간에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고 봐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2년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정해서 근로를 제공을 하면 그 계약 기간이 딱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의사표시 없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을 초과해서 만약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정했지만 이것은 2년을 초과해서 됐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게 된 거고요. 2년 범위 내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을 하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지만 이것 또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정해지면 그 계약이 만료되면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과 소멸입니다. 당사자의 사망, 소멸, 그러니까 당사자의 소멸인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망을 하거나 회사가 소멸, 청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일시전속,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 상속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속되면 심각하겠죠. 내가 우리 아들한테까지 내 일을 물려준다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대물림해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는 거고요. 회사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파산해서 해산을 하면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해산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종료하는 것은 아니나 이제 청산이 해산 절차 쭉 들어가서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청산이 종료가 되면 이것은 이제 당연히 종료한다. 그러니까 해산이 법인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그 시점에 근로관계도 사라진다. 거고요. 그리고 사업의 양도 합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냐, 없다고 볼 것이냐? 그러면 이게 A라는 사업장에서 B라는 사업장으로 사업권이 넘어간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양수인이나 합병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사업장에 있던 모든 근로자들이 B 사업장에 있는 사업주가 승계를 하면 그 경영지배권이 넘어가면 B 사업장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간다. 처우와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 이제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 직원 자체는 이렇게 양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이 나는 B 사업장에 있는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양도되고 싶지 않다, 넘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지급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정년입니다. 정년이라는 것 자체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근로할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법에서 본 겁니다. 법에서 우리는 60세로 보고 있어요. 60세를 보고 있는데 이런 취업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거고요. 종료되는 경우에 이것은 취업규칙에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도 퇴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년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년을 우리는 60세에서 예를 들면 기준이 65세라고 정하고 법에서는 고령자법에서는 60세로 이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5세를 60세로 바꾸겠다 하고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정년을 변경하려고 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그러니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55세에서 60세로 바꾼다 그러면 이거는 이익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근로자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바꾸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정 정년은 고령자법에서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60세라는 것은 법에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행법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강행법규에 해당된다는 말은 뭐냐? 이것보다 미만인 경우에서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등에 이것보다 미만으로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무효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 정년 위반해서 만약에 근로관계가 종료가 됐다. 예를 들면 우리는 55세로 갈 거야. 그리고 55세가 되는 시점에 그냥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켜버리면 이건 당연히 법에서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효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 구제 절차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등 정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를 들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런 식으로 정년을 다르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 국적, 신앙, 그러니까 나와 다른 종교, 예를 들면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60세, 불교인에 대해서는 55세,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50세 이런 식으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가 달라도 그리고 성별이 달라도 그리고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해라는 거고요. 그런데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근로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근무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정년을 차등해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를 두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은 업무가 소요되지 않는 그런 65세를 두고 이런 이제 근로의 성질이 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등 정년을 두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년이 되는 경우에 그런 이제 퇴직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년 도달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되냐면, 요 이제 퇴직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앞서 이제 기타 쟁점으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요양 중인 자. 요양 중인 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요양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정년에 달한 때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로 정년이 넘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60살이 정년인데 이 사람은 65살에 채용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66살이 되면 너 정년에 넘었으니까 우리 회사는 정년 60살까지인데 66살이니까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회사가 주장을 한다 그러면 과연 맞느냐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네가 채용을 할 때 이 사실을 알지 않았냐, 넘었다는 걸 알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 넘은 사실을 인지하고 채용을 했다 그러면 그 정년을 근거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59살에 채용을 해서 60살에 이제 정년에 달하면 해고하는 건 몰라도 61살에 채용을 해가지고 정년이 넘었는데 다시 그걸 62살에 해고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년과 관련한 퇴직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사 자율 결정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어느 시점에, 예를 들면 60살이 도달한 시점에 정년이 된 걸로 보자, 아니면 60살이 도달해서 만으로 꽉 채운 그 시점을 정년으로 보자. 이걸 서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노사 간에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 내지는 이제 뭐 근로자들이 있다 그러면 근로자들, 뭐 노사협의회가 있다 노사협의, 이런 데서도 다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 방지를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시기나 종기를 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 이제 관행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규정이 없으면 관행을 보는 겁니다. 관행도 이제 근로조건 중에 하나로 이제 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관행이 있다 그러면 그 관행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관행을 벗어나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근로조건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높고요. 그리고 관행이 없다 그러면 정년에 도달한 그 시작점, 예를 들면 우리 사업장이 60살을 정년으로 보고 있고 60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월 1일이 만 60세가 된다고 하면 그 만 60살이 된 1월 1일 그 첫날에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되도록이면 이런 이제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기 전에 노사 합의를 해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정하자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럼 그 시점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나?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퇴직 시점이 도달한 첫날이다. 첫날이 이거랑 똑같죠. 그러면 1월 1일 생일이라는 걸 가정을 한다고 하면 정년 도달 첫날이다. 그러면 정년이 된 그날 1월 1일이 퇴사 시점이 됩니다. 1월 1일이 퇴사 시점이 되고요. 만약에 그 도달한 달의 말일이다. 그러면 1월 1일이니까 1월 1일이 도달한 달의 말은 31일입니다. 그래서 1월 31일이 퇴사 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달한 달의 분기 말일이다. 그러면 분기 말일은 1분기의 말은 3월 달이고 그 달의 말일은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이 퇴사 시점이 되고요. 당연히 반기 말이라고 하면 6월 30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우리는 종료 꽉 채우겠다는 겁니다.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다. 고 하면 요거는 1월 1일의 맨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냥 정하지 않은 것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하자. 근데 만약 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관행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정년 되기 전에 이제 대부분 나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제는 정년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노사 합의로 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근로관계에 관련해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의사표시에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고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년이 도달해서 만료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청산해버리며 사망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나 회사 그만둘래 하는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퇴사한, 그러니까 근로관계 종료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정년 관련해서는 퇴직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관계 종료 그리고 자동 종료가 되는 사례와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